요즘 아이들은 공부만 강요받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성적 올리기와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입시 레이스가 아이들의 모든 것을 지배합니다. 이런 건 좋은 교육이 아니라고 믿는 학부모와 선생님들도 현실을 안타까워할 뿐 대안이 없습니다. 모든 아이들을 숨막힐 듯이 질주하게 하는 치열한 교육 경쟁은 아이들 스스로 자신이 무엇을 잘하는지 또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아볼 틈을 내주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삶은 어떤 모습인가를 생각해 볼 기회도 없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학교와 집, 학원을 오가며 초등학교 1년부터 12년간의 시간을 채우고 대학 입시에 매달리다 각자의 점수에 맞춰 대학에 입학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천신만고 끝에 대학에 들어가 한숨을 돌리는가 싶으면 취업이라는 냉정한 현실이 신입생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선배들의 고군분투가 남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에 각종 스펙을 쌓고 취업 준비에 매달리게 됩니다. 취업 준비가 부족한 것 같거나 전공 취업 전망이 좋지 않으면 새로운 준비를 하느라 휴학하는 대학생이 넘쳐납니다. 현실 사회에 진출하기 전 인생의 마지막 학교가 될 수도 있는 대학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고 그 길을 가기 위한 준비를 설레이는 마음으로 한다 해도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대학을 다니는 동안 평생을 가슴 벅차게 매진할 수 있는 자기만의 세계, 자기만의 일을 찾는다면 그보다 좋은 대학 생활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어떻게 대학 생활을 하고 있는지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지만 제가 대학 교수로 20년 넘게 학생들을 지켜본 경험으로 우리 학생들의 대학 생활은 신입생의 적응, 학습, 취업 또는 대학원 준비의 4가지 단어 외에 다른 것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입시 스트레스에서 갓 벗어난 신입생은 대학 생활에 적응하느라 바쁘고 2학년이 되면 대학 생활에 익숙해지면서 공부에 집중하는 단계에 접어들고 3학년이 되면 취업 준비가 대학 생활의 중심이 되며 4학년이 되면 본격적으로 취업이나 대학원 준비에 매진하게 됩니다. 무언가 하나라도 제대로 안 되면 휴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버립니다. 전체 대학생의 50% 이상이 휴학 경험이 있고 대학 졸업에 5년 이상이 걸리게 됩니다. 대학에서 삶과 인생, 직업에 관한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찾으면서 그러한 과정이 진행되는지는 분명치가 않습니다. 다만 대학 교육 과정에 자신을 이해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대학생을 위한 진로 교육이 턱없이 부족하고 그로 인해 대학생들은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 제대로 설계되지 않은 인생 청사진을 안고 대학을 떠나가게 됩니다. 대학조차 자신을 찾는 기회와 시간을 주지 않고 있다면 우리 교육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이 분명합니다. 한 번 사는 생애에 따분한 인생, 시시한 인생, 아무런 설레임도 없는 나날을 살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벅찬 인생과 새로운 기대감이 늘 충만한 그런 일을 찾기를 바라고 그런 일이 자신의 직업이 되기를 동경하는 마음에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결국 자신을 아는 일이 최우선일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 마음이 꽉 차서 충만함이 넘치는 일, 남의 시선과 생각을 신경 쓰지도 않고 오로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일, 그런 일을 찾는 것이 자신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숙제이고 그렇기에 이 일에 많은 시간을 내고 애를 써야 마땅합니다. 대학 시절은 그런 고민을 깊게 해서 방향감을 확실히 갖게 하고 평생의 등불 같은 역할을 해줄 자신에 관한 흔들리지 않는 상을 만들어야 하는 시기입니다. 나를 찾는 일, 이보다 더 중요한 대학 단계의 인생 과업은 없을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학교는 아이들의 나를 잃어버리게 했습니다. 공부가 전부인 세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학교를 열심히 다니고 공부를 잘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이란 믿음 속에 살게 하고 그 믿음을 신념으로 강요했습니다. 학교가 싫어도 뾰족한 대안이 없기에 현실에 억지로라도 적응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생님도 부모님도 모두가 공부 잘하는 아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기에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만큼 자연스러운 일도 없으며 공부를 잘하면 그런 생각은 더 당연해집니다. 학교와 선생님, 부모도 그렇게 믿고 나 자신도 그런 생각에 길들여지게 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해야 한다는 학교의 절대 명령은 그런 방식으로 학창시절을 보내면 세상과 일, 공부에 대한 나의 생각이 어떻게 되어갈지,
나의 미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쳐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지를 어디부터 할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해야 한다는 학교의 절대 명령은 그런 방식으로 학창시절을 보내면 세상과 일, 공부에 대한 나의 생각이 어떻게 되어갈지, 나의 미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쳐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지의 문제를 시시한 밀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고민을 뒤로 미루게 했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미루어진 문제지만 인생의 서랍 속에 한번 들어가면 좀처럼 다시 꺼내지지 않는 낡은 수첩 같은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신을 알고 좋아하는 일을 찾는 일, 그 문제가 그렇게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못했고 생각할 여유도 없었으며 공부 열심히 하고 잘하는 것보다 그런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해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나 코앞에 닥친 입시는 어떻게 하냐며 현실과 동떨어진 아름다운 이야기 취급을 하기 일쑤였습니다. 어느 한 사람만이 아닌 모두가 하나가 되어 강요한 세상입니다. 그렇게 아이들은 대학까지 옆눈이 가려진 경주마처럼 앞만 보고 달렸고 대학에 들어가고 졸업하고 사회로 나갔습니다. 회사 일이 처음 하는 일이라 재미가 있기도 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기도 하니까 사회생활에 점점 더 적응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는 대학 입시를 향해 달렸던 시간 못지않게 사회 속의 경쟁, 회사에서의 경쟁에 익숙해지고 성실히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게 내가 원하는 삶이었나 하는 현타가 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사람마다 시기가 조금씩 다릅니다. 직장 생활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성공한 사람이 되어서 오기도 하고 직장 생활을 시작하자마자 오기도 합니다. 취업이 어려운 요즘 같은 시절 한번 들어간 직장에 적응하고 일이 손에 잡히고 어느 정도 이력이 붙은 뒤에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연히 듣게 되는 강연이나 인생 멘토 같은 누군가의 절실한 이야기가 삶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하도록 만들기도 하지만 그러다가도 인생이란 게 뭐 특별한 거 있나? 주변 사람들 다 그러고 사는데 그냥 적응하고 살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신입사원을 시작한 사회초년생이 나이가 들고 결혼이라도 할라치면 현실은 더 무거워집니다. 이제 나 자신을 찾고 설레는 일을 찾고자 했던 꿈은 백일몽 같은 동경이 되어버립니다. 나를 찾는 일은 어른이 되면 바로 가능한 그런 일이 아닙니다.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 자동으로 해결되는 그런 문제 역시 아닙니다. 어린 시절부터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열정을 쏟아본 일이 없는 사람은 어른이 되어도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열정적으로 무언가에 매달리고 몰두하는 사람을 부러워하고 자신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동경 속에 살 뿐입니다. 나를 찾는 일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나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은 무엇이고 나에게 딱 맞는 일은 무엇인지를 하루아침에 찾아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랜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고 다양한 경험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저 단순한 일상의 경험이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를 근본적으로 고민하게 만드는 생각을 하도록 자극하는 그런 경험이 필요합니다. 학교는 성적을 올려야 행복해지는 세상이지만 인생이란 학교는 성적이 아니라 자신을 찾는 일이 가장 큰 숙제입니다. 따분해진 일상, 무의미한 일들, 기대감이 없는 어른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평생을 가슴 설레고 벅찬 마음으로 매진하고 싶은 어떤 일을 과연 찾을 수 있을까? 그런 일을 찾고 그런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은 전체 인구에 얼마나 될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도 굳이 그런 고민에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저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 설레는 삶까지는 아니더라도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지난 100년간 학교는 지능과 성적이 지배했습니다. 학습 부진화를 진단하고 학생을 평가하고 선별하겠다는 목적으로 도입된 지능검사와 시험이 학교 교육을 지배해 왔으나 지능과 시험이 교육이 없어서는 안 될 절대 명령일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도 학부모도 지능검사와 시험에 익숙해지면서 머리가 좋은 아이, 나쁜 아이, 공부를 잘하는 아이, 못하는 아이로 아이들을 구분하는 레이블링을 하게 되었고 이것이 교육에 어떤 문제를 야기하는지 모른 채 지능 점수와 성적을 아이들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판단하는 황금률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학창시절 IQ 100인 아이, 중학교 1학년 평균 성적이 85점인 아이, 국어는 80점, 수학은 70점이라는 식의 평가가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학교와 학급을 편리하게 운영하고 아이들을 관리하기 위한 방편으로 도입된 이러한 평가 기제가 아이들이 자신이 원하는 일을 찾아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사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고민하게 만듭니다. 교육 성과를 지능과 성적으로 재단하는 방식은 표준화와 효율화가 절대 기준이었던 대량 생산 기반의 산업화 시대, 중앙집권화 시대에는 적합했지만 개성의 시대, 개인화 시대의 포스트 산업 사회에서는 이러한 방식이 모든 아이들을 한 줄로 세우게 되고 결과적으로 아이들 각자의 성장과 잠재력에 주목하지 못하게 합니다. 지난 100년간 교육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지능과 성적을 교육의 절대적인 판단 기준으로 굳게 믿어왔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쉽게 해체할 수는 없습니다. 개개인의 잠재력을 발굴하고 가슴 설레이며 몰입하게 하는 자신에게 딱 맞는 무엇을 찾아주려는 노력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이제는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세계관, 능력관, 교육관이 필요합니다. 교육 패러다임의 대전환은 인공지능과 첨단 기술을 교육에 적용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기술은 교육을 발전시키는 수단에 불과하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의 삶과 성장, 개인의 행복과 사회의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교육의 근본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제 우리는 교육의 다른 언어를 필요로 합니다. 각자의 삶을 찾아주고 자신을 발견하게 해주는 교육. 그래서 자신의 행복을 스스로 설계하고 용기를 내서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교육의 새로운 언어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언어와 개념이 무수히 많이도 필요하나 그중 가장 중요한 하나가 바로 적성입니다. 산업화 표준화 시대에 사라진 개성, 개인의 시대를 여는 새로운 언어가 적성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가능성과 잠재성을 찾고 자신만의 새로운 수많은 길들을 만들어서 그 길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산업화 표준화 시대가 만들어낸 학교의 표준화, 지능과 성적이 지배해 각자의 개성을 상실하게 만든 시대를 접고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다름 아닌 적성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인생이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과정이며 교육은 그것을 도와주는 과정입니다. 자신이 좋아하고 열정을 바쳐 하고자 하는 길을 찾아주며 그 일을 잘하게 해주는 것이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교육입니다.